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책자가 나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 536페이지짜리 책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꼭 필요한 부분만 찾아봐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댓글을 통해서 이 536페이지짜리 책자를 직접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은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책자는요, 실제 전국에 있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일할 때 참고하는 자료고요. 공무원들도 이 내용들을 모두 머릿속에 넣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물어보게 되면 이런 책자들을 찾아서 확인한 다음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 책자만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일단 주민센터 가셨을 때 물어볼 때도 조금 더 알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공무원들도 여러분께서 알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자를 정말 알차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목차만 한번 살펴보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신청하고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업무 처리 프로세스, 그리고 신청, 선정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여러 가지 실무적 내용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마다 다르고 내가 신청해야 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자 다운받으셔서 필요한 부분만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 외에 주요 개정사항, 그러니까 2024년에는 어떻게 기준이 달라지고 선정하느냐, 이 내용만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기준을 상위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운다면 50등의 위치에 있는 분들, 이분들의 기준이 가장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 또는 중위소득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중간에 위치해 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22만 8,445원 이 정도 소득이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고요. 2인 가구는 368만 2,609원, 3인 가구는 471만 4,657원, 4인 가구는 572만 9,913원,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급여는 32%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까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22만 8,445원에 32%에 해당되시는 분, 생계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71만 3,102원인데요. 2인 가구는 117만 8,435원 이하, 3인 가구는 150만 8,690원, 4인 가구는 183만 3,572원, 이것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32% 기준입니다. 자, 40%를 기준으로 하는 의료급여는 1인 가구는 89만 1,378원, 4인 가구 229만 1,965원 이렇게 되고요. 주거급여는 48%입니다. 1인 가구 106만 9,654원, 4인 가구 275만 358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딱 절반입니다. 50%인데요. 111만 4,222원, 2인 가구는 184만 1,305원, 4인 가구 286만 4,956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2024년 어떤 급여를 신청할지 또는 지난해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올해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 외에 만약 8인 이상 가구다 한다면 한 사람 증가할 때마다 7인 가구 기준, 6인 가구 기준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실제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또 2024년
만약 통합 신청하시는 분들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맞춤형 급여 중에서 생계, 의료급여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생계급여에서 생계 및 의료급여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급여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보장가구 제외 대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약 보장가구 제외 대상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외국 체류 일수 61일째가 되는 날부터 보장을 중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61일째가 되는 날부터 보장가구에서 중지가 아니라 제외된다 하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가정위탁보호로 인해서 별도 가구를 보장하고 있는 분야, 이 부분도 2024년에는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활급여를 받으시는 분, 이때 특례를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활급여로 인해서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수급자에 대한 특례, 이 부분이 운영기본 원칙에서 올해부터 변경되어서 적용됩니다. 자,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시는 분들도 특례가 있는데요. 이분들도 운영기본 원칙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용 대상자에서도 과거에는 교육급여가 빠졌지만 추가되었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 내용 때문에 구직촉진수당 특례 제외되었던 분들 교육급여가 추가되었다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부 해외 인턴 사업 참가자 변경 사항이 있으니까 이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 선정기준 특례, 이 부분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군 입대자는 별도 의료급여 자격으로 관리한다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요. 자, 조사를 할 때도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가족 돌봄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 돌봄비는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사업소득 공제에서도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르는 청소년 한부모 수급권자는 근로나 사업소득 중 60만 원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0% 추가 공제 적용한다. 이것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실제 소득 반영 방법 11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지난해까지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필요했다면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변경되었고요. 시군구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군의군까지 포함합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동차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많은 부분에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올해 2024년에는 각종 자동차 기준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자료를 꼭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힘들어하셨거나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자료 다운받으시고요. 이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이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가격 50%를 감면해주는 자동차, 이것도요, 생업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가구별 한 대의 자동차 모두 인정해주겠다.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이라 하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 자동차, 경영자동차로서 승차 정원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타우너, 다마스 같은 경우고요.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서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헌혈이나 구급, 장의 이런 특수 목적 때문에 탑승 인원이 줄어든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그리고 특수자동차까지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기준도 바뀌었으니까 이 자료 154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세밀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장애인 가구나 일반 가구 자동차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자, 승용차를 보시면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요.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 10년 이상,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그리고 승합차 같은 경우 가구원 6인 이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이런 자동차들은 모두 재산에서 빼드리고요. 그리고 163쪽 재산 증가분을 확인할 때 재산 처분 이후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상환한 금액,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카드 대출, 신용대출은 소득인정액 산정을 할 때 부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수급권자의 재산 범위, 특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 부분도 있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소득 환산 적용 부분, 이 부분들도 복잡하게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밀하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수급자 관리나 보장시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거나 사회복지관이나 각종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요. 이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다운받으시고 상세하게 잘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